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영국의 대학교에서 발표된 스트레스 해소법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독서나 산책, 음악 감상, 비디오 게임 등 각종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얼마나 진짜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느냐 하는 연구였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거는요, 독서로 밝혀졌습니다.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나 경감된다고 하고요. 또 심박수가 낮아지면서 근육 긴장이 풀어진다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2위는 음악 감상, 3위는 커피 마시기, 4위는 산책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우리의 일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는요, 지금부터 저희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대한민국 여성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고민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고민 상담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식소통 전문가시죠? 조윤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가 만나는 사람의 평균이 나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왜 내 주변엔 다 이 모양이야 그러면 그게 제 수준이라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걸 네. 극복하는 방법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인데 그냥 뭐 위치로 옮긴다고 해서 수준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에 원하는 수준까지 나를 성장시키는 것, 그게 바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바꾸는 길이고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로 오늘 이 인사를 대신해 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확 찔리네요, 처음부터. 네, 예전에 20대 때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소개팅 나올 때마다 만나는 남자마다 폭탄 맞을 때 그거 네가 폭탄이라서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이 막 나면서 평소에 인간관계 좀 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윤신 대표님과 함께해 주실 아름다운 캐스터 황진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네. 앞에 MC님께서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뭐니 해도 편한 사람들과 상담하거나 수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오늘 저희와 3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확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오프닝에 많은 공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자, 이제 첫 번째 사연부터 좀 풀어봐야 될 텐데요. 예, 황진경 캐스터 좀 잘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 고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전에 복직한 워킹맘으로부터 온 사연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직장은 대기업의 한 지점입니다. 점장과 각 팀장, 그 밑에 사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팀장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팀장님이 특별히 예뻐하는 직원 A가 있는데요. 거기까지야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데 늘 저희한테 말씀하시길 A가 하는 20%만이라도 노력하라는 겁니다. 진짜 매일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듣는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이런 지적으로 A를 제외한 사원들을 몽땅 능력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인 일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로 지적만 하면서 사원 관리하는 상사, 우리 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항상 동료와 비교하는 상사 때문에 고민이시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전 그냥 대표님께 바로 토스할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보통 직장 다닐 때 제일 많이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 중에 하나도 봐도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받으셔서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비교 당하셨어요? 성격이 안 좋으니까 네. 이쁨을 못 받고 일은 잘해도 근데 네네. 지금 이제 제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에 네.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무능력한 상사도 상사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핵심 중에 하나는 왜 그분이 실질적인 일은 안 가르쳐주고 네. 말로만 이런 걸 가르쳐주냐 이제 이런 게 고민이었잖아요. 네네. 원래 상사는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로 하게 하는 거고 실무를 하는 게 책임자고 담당자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영상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게 상사고 네네. 영상에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걸 잘 만드는 건 실무자잖아요. 네네. 그런데 상사가 직접 영상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일을 안 가르쳐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왜 딱 처음에 먼저 대표님께 토스를 해드렸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A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사연을 읽는 순간 왜 얼마 전에 정말 화제를 방영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안영희 씨 있잖아요. 정말 A가 그런 완벽한 캐릭터라면은 누군데 칭찬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냉정한 말씀도 좀 먼저 드리고 싶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사회생활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진경 씨는 오히려 이 사연 읽을 때 또 감정이입이 많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네.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안영이라는 그 캐릭터와 같은 A가 그런 인물이라면 네네.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네네. 그렇지 않고 다른 사원들도 왜 A만 예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라면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따라서 상사에게 좀 말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런 부분에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해요? 쪽지라도 쓸까요? 말을 해보면서 좀 해결을 네. 해나가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고 일단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요. 네네. 지적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일을 가르쳐주지 않고 아까 뭐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답답할 것 같아요. 해답은 없이 지적만 하는 상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근데 여기에는 해법이 숨어 있습니다. 보니까 네. A는 인정을 받는데 A가 하는 거에 20%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A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네. 이걸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 얘기 맞아요.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네. A가 일하는 부분들이랑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전혀 다르다라고 하면 지금 회사는 A가 원하는 일이 일하는 거라면 이 사람들이 좀 A의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네. 뭐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까 그 사실 상사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다 욕먹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상사가 그 자리에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사의 강점이나 장점 이런 것들도 조금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어차피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거면 그래도 이 인정을 다 안 하면 문제지만 인정받는 이제 이 뭐지 후배도 있는 거고 네, 그렇다고 네. 하면 이제 이게 방법이다 그러면 요걸 좀 배워보고 그러면서 상사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노력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4개월 차. 네, 4개월 차니까 지금 시행착오 많이 겪으실 때거든요. 맞아요. 조금 더 주변에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자기 자신부터 먼저 되돌아보세요 하면 얼마나 저를 나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정리를 하자면 A를 일단 보세요. 그래서 A가 정말로 그 안영희 캐릭터처럼 이렇게 완벽하고 괜찮은 또는 이제 일을 잘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조금 벤치마킹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A가 누구나 보기에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는 자라면 이런 사람은 또 금방 전세가 역전돼서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경험을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칭찬받는 사람들은 또 언젠가 맞아요. 또 바뀌어서 욕을 먹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시게 되면 인생 공부도 하시면서 또 사회생활에 적응해 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많이 참고해 주셔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과정이 지나가지고 혹시 좀 나아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또 저희에게 그 과정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분한테 자, 네네. 한마디 딱 해주고 싶은 아, 말이 있어요. 네네네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369에 고비가 옵니다. 아, 네네. 3개월 차는 적응을 하느라 뭔지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이제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네네. 3개월 되면 분위기 파악이 되니까 불만도 막 보여요. 근데 그러면서 매너리즘이 한번 빠지고요. 네. 6개월 차까지 되면 이제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이 업무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하다가 6개월 차에 또 다른 딜레마가 와요. 그리고 한 9개월 차에 또 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 369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4개월 차니까 네. 이제 3개월 차 한 번 넘은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온다 이런 걸 알면 고민이 올 때마다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안목도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대표님께서 해주셨으니까요. 이거 정말 새겨 들으셔가지고요. 회사생활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좀 포기하시긴 이른 단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진경 씨 좀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사연, 보통 두 번째 사연은 고부간의 갈등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도 그런 사연인데요. 사사건건 듣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다는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어머님은 사사건건 저한테 지적을 하십니다. 제가 평소 밥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닌데 어쩌다가 시댁에서 밥 한 공기 퍼서 먹으면 뭘 그리 많이 먹느냐는 눈치를 주셔서 모유 수유할 때도 반 공기씩 먹었습니다. 감은 머리를 말리려고 안 묶은 채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보기 흉하다고 하시고 애 옷은 왜 저런 걸 샀냐고 하시질 않나. 한 번은 저한테 수저 세트를 사달라고 하셔서 사드렸더니 몇 달 뒤에 다른 수저를 사서 쓰신 적도 있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선물했던 톳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다고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형님한테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저희 형님은 워킹맘이고 저는 전업맘입니다. 형님은 합벌도 좋고 패션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좋은 회사에 다니세요. 저도 워킹맘일 땐 나름 전문직에 연봉도 괜찮게 받아서 자격지심은 없는데 시어머니의 편파 지적은 항상 절 힘들게 합니다. 저한테만 유독 왜 이러시는지 제가 예민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일 뿐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예민해서 이러신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예민하신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예, 시어머니가 좀 심하시네요. 대놓고 네.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 평가를 일단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진짜 서운하잖아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참 할 말이 없는 집이네요. 네.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며느리가 밉상이 된 건데 이 분이 본인이 자격지심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내심 형님하고 자기가 비교되는 부분들에 이게 뭔가 조금 그 자존감이 상하는 부분들이 지금 근저에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자기가 구박받는 게 집에서 전업맘으로 있는 부분들 때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이 안에 좀 깔려서 이 질문의 핵심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큰 그 동서인가? 네. 형님한테는 큰형님, 네. 그런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뭔가 경제적인 부분들에 시어머니한테 주는 게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 저도 그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쵸. 네네. 맞아요. 그리고 뭐 취향이 아닌 뭘 사다 주지 말고 그냥 돈으로 주시면 알아서 사서 쓰시면 우리 애가 해줬다 이러고 고마울 텐데 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코드가 안 맞는 그 부분들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된다라고 한다면 포기할 건 좀 포기하시고 포기하고 네. 나머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돈으로 해결하는 거 외에는 사실 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게요, 진짜 용돈을 들여서 그러면 오히려 단순한 문제일 수 있는데, 다른 거라면은 진짜 또 골치 아파지니까 돈인 줄 알고 해결했는데 용돈을 들여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이분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맞아요. 봤을 때 네. 이게 사람이 강한데 약하고 약한데 강해지는 이 인간의 아주 못된 본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위치는 시어머니와 저기지만 이게 어느 단계에 또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지만 이분이 네.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막 이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의 위치를 스스로 잡지 못하면서 막 네. 맞춰주려고만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위해주거나 이런 게 안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때로는 조금 그 나쁜 여자. 네. 나쁜 며느리로서 이렇게 그렇게 칭찬받는 거를 좀 포기하면 네.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요, 이 사연의 첫 줄부터 완전 꽂혀서 지금, 사실 저는 사연 보내주신 분이 본인을 항상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저도요, 이거 너무 서운해요. 모유 수유하는데도 밥 반 공기밖에 못 드셨다는 말에, 이런 시어머니 꼭 맞추고 살아야 되나요? 저는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저도 이 정도니, 진경 씨는 더 일단 예, 네, 문제가 저는- 좀 심각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치 보셨나요? 무슨 네. 드라마도 정말 너무 나쁜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 같은데 약간 네. 뭐 그런 시어머니 굉장히 나쁘게 나오는 아니 드라마에서. 더더군다나 네. 용돈을 덜 들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더 나쁜 거죠. 예. 맞아요. 본인의 그 손주를 잉태하고 있는 엄마에게 밥도 못 먹게 하는 건 정말 나쁜 거 아니에요? 날씨는 돈이 하겠네요. 있어도 안 주고 싶네요, 진짜. 좋은 고마워야 문제가 되나요?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러니까 밥 네. 되니까 이렇게 또 우리 제가 또 MC 먹는 님이. 거 가지고 태클 걸면 진짜 열받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계속 집에 있으니까 좀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집에 있으니까 그 워킹맘이 형님보다 더 많이 마주치는 시간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도 있고 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직장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좀 분산시켜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도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거는 시어머니, 아까 이제 MC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어머니도 지금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또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답답해요. 네. 근데 시어머니 보기 싫다고 직장을 나가기에는 네. 너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고 싶다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어쨌든 마주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될 텐데. 본인이 사는 태도가 계속 이렇다라고 한다면 네. 시어머니를 피하면 또 다른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늘 약자의 모습,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들의 강점이 배려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막 격려해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늘 장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는 이게 나보다는 너가 먼저 하세요. 네. 너가 먼저 가지세요. 네, 먼저 네. 챙기세요. 난 나중에 할게요. 본심이 아닌데도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러니까 나의 이 마음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찾고 그걸 이렇게 욕심내서 내 걸로 가져보는 거 있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시어머니를 감당할 만큼 남편을 사랑하는지도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이렇게 배려하고 정말 무한으로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그걸 별로 알아주진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것을 좀 챙길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약간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마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착하시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러죠?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려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정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권리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당당하게 좀 요구를 하시는 게 아주 많이 남아있는 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이제부터는 권리를 조금씩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지진경 씨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올해 결혼 7년 차 예전처럼 워킹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일하던 워킹맘이던 저는 큰애가 5살 때 둘째가 생기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게 됐습니다. 엄마의 적극적인 보살핌을 못 받은 탓인지 첫째가 점점 예민해져가고 소극적 성격이 되는 게 마음이 걸렸고 둘째 출산 문제도 있었거든요. 제가 전업맘이 되고 첫째는 동네 친구들과 잘 사귀는 씩씩한 아이가 돼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림과 육아만 하다 보니까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과 같은 만족감이 생기지 않고 또 삶이 무료하달까요? 회계 관련 전문직에 몸담았던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 저만 전업주부라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둘째가 돌이 되면 재취업을 해볼까 고민 중인데 남편이 맞벌이를 원치 않네요. 지급이 너무 편하고 좋다고 말입니다. 제 커리어를 생각하면 재취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남편이 굳고 말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면 육아와 집안일 모두 남편 도움을 전혀 못 받을 분위기예요. 남편이 바라지 않는 재취업 어떻게 남편을 설득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종류의 네, 고민이네요. 이런 고민은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취업을 원하시는데 이제 남편분의 반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러워요. 저는 이분이 그런 생각이 남편이 굉장히 네. 능력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집에서 전업맘으로 살아도 될 만큼 제 꿈이 현모양처였는데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분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진짜 얘기는 요 안에 이제 따로 들어 있습니다. 네, 보면 네. 지금 아이가 크고 나서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힘들면 이제 아이를 핑계로 뭐 남편을 핑계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부인이 하던 일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이야라고 머리에 뇌에 각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일을 그만둠으로써. 그런데 진짜 아이를 낳고 뭔가 육아를 키우는 부분들에 반드시 우리 아이를 누군가가 키워야 되는데 대부분에는 여자가 그만두고 그 아이를 봐야 된다고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그 일이 만약에 진짜 이렇게 내가 정말 어렵게 얻은 일이고 평생 할 일이라고 만약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진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거죠.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데 진짜 많은 분의 여성들은 일이 힘들거나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은 일을 포기하고 아이를 선택하거나 가정을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자들이 만든 이 굴레이기도 해요. 네네. 그렇게 했다가 집이 힘드니까 이제 또 다시 일 나간대. 일 나갔다가 힘들면 다시 들어와. 그러면 그 일은
당연히 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되니까 네네. 전 일을 한 번 그만뒀던 그 순간이 일단 남편한테 약점 잡혔던 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남편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 설득 논리가 지금 이분한테 안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도 남편이 강하게 막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마음은 잠깐 있지만 네. 나가서 또 힘든 상황을 보면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핑계는 남편이지만 사실 본인이 아직 마음이 서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 이런 일을 자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또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집 밖에서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 아이를 이제 집 안에 혼자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오는 엄마들의 죄책감이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또 그쵸. 해보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될까요? 그런 죄책감 부분이 네.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달리는 워킹맘들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아이와 함께 있어 주지 못해서 갖는 죄책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절대 시간을 같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 죄책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네. 옆에 있으면서 엄마가 불안해서 여기 집에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안정감이 없으면 그 자기의 모든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므로 오히려 일을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 동안 주말을 활용해서라든지 이렇게 몰입해서 아이와 더 많이 유대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조금은 떨어져 있어도 불안한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있어서 아이가 잘 큰다? 이거는 조금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한 명이에요. 요즘에 워킹맘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그런 워킹맘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강의 중에 이제 육아도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말씀을 많은 전문가들께서 해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을 조금 덜 느끼시고 일단 자기가 뭔가 다짐을 하고 결심하셨으면 좀 더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대표님 이분의 남편분한테 또 하실 말씀 없으신지. 예. 남편분이 조금은 미래 트렌드를 좀 보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60세까지 저희가 사는 세대면 이렇게 부인을 집에다 두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100세 시대, 120까지 사는 이런 세대에는 남편 혼자 이렇게 뭔가 경제 상황을 책임지는 이 상황에 분명히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을 미리 이렇게 예견을 하신다면 네. 이 부인을 내가 양육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보통 네. 여자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남편분들은 우리 집 사람은 밖에 나가 일할 생각을 안 해. 근데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할까 봐 말을 못 한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요즘 점점 변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죠. 네, 그래서 오히려 네. 남자들 입장에서는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괜히 또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 돈 벌어오라 그랬다고 여자가 또 이제 싫어할 수 싫어할까 있으니까 봐. 네네. 유세 떤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이렇게 이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면 아마 그 남자 입장에서도 본심이 아닐 수도 있다. 맞아요. 근데 일단 네네. 한번 못 가게 막아보는 거잖아. 그럼에도 나가면 아예 진짜 나갈 건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네. 여자의 이 확신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고민해 보시고요. 정말 확신이 서면 대표님의 말씀을 따도 좋고 다른 분들의 여러 좋은 이 말들을 인용해서요. 남편을 잘 설득해 나가시면 또 길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지혜롭게 이 시기를 넘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순박부의 3가지 사연 저희가 성신성의껏 봐드렸는데요. 마무리하는 순서로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 이제 독서가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정말 더 좋은 책 많이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책 읽기 프로젝트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부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일과 인생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회에 달려들어라. 기네요, 길어. 네. 린인이에요. 제목은 아, 린인. 근데 이게 린인.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가 쓴 책입니다. 아, 저 이 책 읽었어요. 그렇죠. 네, 저 완전 느낌이 팬이에요. 오죠. 네네. 네, 이제 여기에 네. 보면 남녀 모두의 심기를 건드릴 작정을 하고 쓴 책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네. 그리고 성공한 여성은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을수록 내가 성공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요 구절 중에 소개해주고 싶은 구절이 요거예요. 네. 남자가 마라톤을 하면 옆에서 같이 뛰면서 격려를 하는데 여자가 마라톤을 뛰면 됐어 이제 그만하고 쉬어.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런 얘기에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렇지 내가 좀 잘 뛰었지 그리고 쉰다는 거예요. 네. 완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각오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자도 이제는 성공할 의지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그만둘 때까지는 그만두지 말라는 이야기가 정말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나고 나면 참 모든 여성분들이 다 그렇게 권하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누구나 겪는 어떤 그런 좌절의 그런 시기, 정말 너무나 당연한 고난과 좌절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견뎌보신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리닌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번역서 들어오기 전에 영어 공부한답시고 원서로 사왔고 아직 반도 못 읽었는데요. 네, 저도 한글 번역본을 빨리 더 마저 읽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니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데 그리고 고민을 해결하시는데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조윤심 대표님, 황정혁 캐스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밖에서 나는 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요. 정작 내 안에 이 마음의 불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무엇보다 나와 대화하는 시간 많이 늘리셔가지고 내 안의 불, 내 안의 화부터 좀 다스리는 게 일상을 잘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슈퍼볼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